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첫 키워드는 황교안의 철저한으로 잡았습니다. 철저한? 지난 금요일 민주당에서는 산불 당시에 있었던 가짜 뉴스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문 대통령이 산불 대응을 제대로 않고 있었다. 이런 행적에 대한 가짜 뉴스가 많았는데요. 여기에는 일부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 검찰 고발에 대해서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 공포 정치라면서 발끈했습니다. 황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살아있는 사이버 공간까지 탄압하고 피를 말리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짜 뉴스라고 대응하면서 언론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2년 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탄핵 정국에서 했던 이런 가짜 뉴스류에 대한 대응은 좀 달랐습니다. 당시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신속한 사실 확인과 철저한 사법 처리 등 후속 조치에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국무총리일 때도 그렇고요. 법무부 장관일 때도 가짜 뉴스다. 소셜 미디어에 유언비어가 많다면서 강력 대응을 여러 번 강조해 왔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자주 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입장이 다르니까 말이 바뀐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야는 입장에 따라 어떨 때는 가짜 뉴스라고 하고 어떨 때는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서로 입장에 따라 말은 하지만 가짜 뉴스와 의혹 제기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정치적 고의성, 즉 가짜인 줄 알면서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를 가공해 전파할 때 이건 가짜 뉴스가 되고요. 진실에 대한 의혹 제기와는 가짜 뉴스가 돼서 진실에 대한 의혹 제기와는 구분이 됩니다. 뉴스룸의 경우 여러 번 팩트 체크를 통해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승전 자기 자랑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황하나의 홧김에로 잡았습니다. 가족이 경찰청장이랑 베프라고 했던 게 그 베스트 프렌드라고 했던 게 홧김에 했던 얘기라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시 발언을 잠깐 우리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베프야라는 유명한 발언인데요. 잠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부장검사? 야,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다 알아. 장난 아니야? 베프야. 그런데 오늘 경찰 고위 관계자가 이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황 씨를 조사했더니 황 씨 주장에 따르면 황 씨가 상대방이 대화 중에 부장검사 운운하자 홧김에 베프라고 한 것이다. 사실 경찰에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황 씨가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더 센 사람 알아라는 게 사실은 황 씨의 허풍이었다는 얘기인데요. 당시 또 황 씨가 조사받을 때 경찰서를 견하겠다라고 지인에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황 씨가 당시에 복도에서 동행인과 큰 소리로 울고 있어서 경무과장이 마침 지나다가 안정시키려고 달래려고 차도 대접을 했는데 황 씨가 갑자기 상황실을 가리키며 저기는 뭐 하는 곳이냐 해서 그냥 보여줬다고 하고요. 경무과장은 황 씨와 그 전에 안면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친절한 경찰 뭐 이렇게. 근데 당시에 마약 공급 혐의가 있었는데 수사를 받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했던 부분인데요. 현재 경찰에서는 당시 경찰관에 대해서는 수사 배제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외압이나 유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뼈만 묻겠다로 잡았습니다. 뼈를 어디에? 어디 땅에다 묻는 건데요. 보통 뼈를 묻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직이나 어디에 끝까지 거기에 봉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 흔히 얘기하면 뭐 충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백군기 후보는 용인시장에 출마하면서 여러 번 인터뷰에서 나에게 용인시장 역할이 주어진다면, 즉 당선된다면 뼈를 이 땅에, 즉 용인에 묻을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지방의 시장과 군수, 교육감 등 지방 고위직들의 부동산, 그중에서 서울에 투자한 부동산 내역을 쭉 조사해봐서 순위를 냈습니다. 그런데 1위에 경기도 용인시장인 백군기 시장이 28억 원 가량이 서울의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용인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한 채와 용산 한남동의
연립주택이 있었는데 일단 뼈를 묻겠다는 용인에는 뼈는 없고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 2억 9천만 원이 전셋집에서 살고는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뭐 뼈는 묻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투자는 서울에 하고. 뭐, 일단 예. 제가 해명을 좀 받았습니다. 백공기 시장 측에 물어봤더니 일단 29억으로 상당히 많은 재산으로 보이는데 예. 부인이 사별한 뒤에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부인이 연립주택으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예. 그 재산이 들어가다 보니 많아 보이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이런 가정사까지 다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간 본인이 얘기한 본인이 거니까.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방 공무원 중앙일보에서 지방 고위 공무원들의 쭉 전수 조사를 해봤는데 예. 32명의 경우는 지방에 전세를 살고 있지도 않고 서울에 부동산만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관사에서 예. 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은 지방에서 하고 돈은 관사에서 또 주거를 해결하기도 하고 부동산 서울에 있었는데 예. 서울에 투자한 지자체 공직자 중 2위인 이승호 대구광역시 부시장이 그런 케이스 사례였습니다. 예. 약 23억 원 정도가 있는데 서울에 아파트 2채가 있는데 살기는 대구의 관사에 살았습니다. 예. 해명을 받았는데 23억은 잘못된 숫자고 공직자 재산 신고는 약 17억 원 정도라고 또 이승우 씨는 알겠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예.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